서킷 마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서킷 마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죠. 여기 RI란 인풋 레지스탄스, 그리고 AVO라는 오픈 서킷 볼티지 게인, 그리고 RO라는 아웃풋 레지스탄스, 세 개가 돼 있어서 여기 있는 전압은 여기가 VI라면 AVO VI라는 이거 디펜던 볼티지 소스가 디벨롭되고, 그래서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는 이 세 개의 파라미터 AVO, RO만 이것만 파악한다면 전체를 아는 거죠. 이 자체도 알고 여기에 주변에 어떤 게 연결됐을 때 어떤 리스폰스를 할 것인가도 알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티지 앰플리파이어가 있는데 이건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그래서 테스트 컨디션이 이런 컨디션으로 했더니 여기 매저된 데이터가 II와 아웃풋 전압이 매저됐는데, 저걸 테이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RI가 여기에 위치하고 디펜던 소스, 볼티지 소스 AVO의 VI, 여기에 아웃풋 레지스턴스 RO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RL을 600옴을 연결했습니다. RL을 600옴을 연결하고, 이쪽에 1.2K옴 인풋에 뭘 연결했냐면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3.6 사인 T를 인가하고, 여기에 커런 소스를 또 인가했는데, 커런 소스는 0.04, 미안합니다. 이게 코너에 가면 잘 안 써지는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RO VI가 여기 전압이 VI죠. RI 양단 전압에 VI, 그래서 VI RO 있고, 여기에 커런 소스를 또 연결했는데, 커런 소스는 0.04 사인 얼마입니까? 30T를 연결했더니 여기 나타난 전압이 측정된 거죠. VO가 1.2 사인 T 플러스 30T, 그리고 여기에 커런이 0.001 사인 T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다시 풀었으면 이와 같이 된 거고, 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 심볼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파라미터 3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인포메이션 가지고 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사인 T로 익사이트하면 아웃풋은 사인 T에 의한 레스폰스는 이것에 의해서 온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사인 T면 아웃풋에서 사인 T의 리스폰스는 이거에 의한 사인 T에 의한 레스폰스고, 여기 사인 30T에 의한 레스폰스는 바로 여기에 있는 12 사인 30T의 레스폰스다. 그래서 일정한 주파수가 들어가면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사인 웨이브가 나오지 주파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인 웨이브를 집어넣으면 주파수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30T는 30T에 대한 아웃풋을 내고, 사인 T는 사인 T에 대한 아웃풋을 낸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항상 리니어 서킷은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DC, AC도 성립하고, 이런 서로 다른 사이누소이드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자, 이 부분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이 부분이 앰플리파이어고 나머지가 이제 놓여진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인 이
T에 의한 리스폰스는 커런은 첫 번째로 그래서 이쪽 커런을 보면 여기에 있는 패스를 보면 여기에 인풋 쪽에 패스를 보면 3.6 sin t의 커런은 두 개의 디스턴스의 합이죠. 그래서 k 플러스 ri로 한 이 밸류가 0.001 sin t가 되고 그래서 ri를 계산하면 이와 같이 첫 번째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R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뭘 착안하냐 하면 여기 이 sin 30t에 의한 리스폰스는 여기 sin 30t에 의한 리스폰스가 디벨롭 되는데 그건 여기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이 sin t에 대한 건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sin t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 전압이 0면 이 전압이 0고 이 전압이 0면 이 전압이 0고 이 커런 볼티지 소스가 0면 뭡니까? 숏. 그렇습니다. 이제 볼티지 소스는 제거되면 숏, 커런 소스는 오픈입니다. 그래서 이 sin 30t에서 보면 이 RO와 600옴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에 여기에 있는 커런에 의한 볼티지 드랍이 얼마입니까? 이거죠. sin 30t에 해당되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한 방법에 의해서 600옴과 RO에 이 숏돼 있습니다. 그래서 RO와 패러럴 컨비네이션에 여기 있는 커런 소스 sin 30t 주파수에 해당되는 커런 소스를 곱한 sin 30t를 한 양이 이 리스폰스 중에 sin 30t에 해당되는 12 sin 30t 로부터 RO를 구할 수 있고 RO는 600옴입니다. 600옴. 그래서 이 병렬 계산 같은 건 여러분이 계산하기 좋게 합니다. 저 600옴 패러는 얼마입니까? 300옴이죠. 그래서 어떤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파라미터를 추출했고 이제는 ABO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아웃풋을 생각하는데 이거에 의한 아웃풋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오픈시키는 겁니다. 오픈. 이게 오픈된 상황에서 전압은 이쪽 3.6 sin t, 3.6 sin t가 두 개의 리지스턴스에 의한 볼티지 디비전. 그래서 RI가 2.4였죠. 2.4K 그리고 1.2K 플러스 1.4K의 AVO를 구한 그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고 그 전압이 두 개의 리지스턴스에 의해서 볼티지 디비전 된 밸류가 미안합니다. 여기에 볼티지 디비전 600옴 플러스 600옴인 밸류가 측정된 결과가 1.2 sin t. 그래서 AVO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그래서 세 개의 파라미터를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풀이를 보면 여기에 이용된 회로 이론 공식은 오hm 법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듯이 회로 이론과 전자 이론은 가장 거리가 먼 학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되지만 그렇게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합니다. 자, 이것도 뭐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거보다 좀 더 재미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자, 여기 이것도 이제 세 개의 실험을 했는데 이 세 개의 실험으로부터 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세 개의 파라미터를 추출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또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 이거부터 봅니다. 뭐 이거부터 봐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거 문제를 조금만 읽어보면 이거부터 풀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RX가 0입니다. RX가 0. 그래서 RX가 0 그리고 여기 RI가 있죠. RI가 있고 AVO, VI. VI는 RI 양단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VI가 이렇게 디벨롭 되고 A, VO, VI 그리고 RO가 있죠. RO가 있는데 아웃풋 RI가 오픈됐습니다. 오픈. 그래서 여기 VS가 있다면 VS가 여기 직접 되고 여기에 인가되고 그래서 이 VS가 여기 증폭된 여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RO의 밸류와 상관없이 여기에 AVO, VI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고 여기 인풋과 VS와 VO의 게인을 보면 몇 배입니까? 4배. 그래서 AVO는 4입니다. 당연히 AVO는 4 볼트 퍼 볼트가 되고 자, 두 번째는 이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게 4.5입니다. 4.5. 그래서 이게 아니라 3.5라고 하면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여러분들 해답은 이 4.5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답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뭔가 이 그림이 잘못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던 그림이고 지금 RX는 0 그리고 RY를 12kg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 VS가 있고 RX 0입니다. 그리고 여기 RI가 있고 VI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AVO, VI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이므로 RO가 있고 12K가 있어서 이 볼티지 게인을 구하면 AVO 자 여기 VS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게 없으므로 이거와 같죠. 그래서 AVO 4죠. 4 이게 AVO 4의 볼티지 디비전 12K 플러스 RO의 12K 볼티지 디비전 한 밸류가 얼마입니까? 볼티지 게인이 3입니다. 3. 이 그림에 그렇죠. 이 3배 됐습니다. 그래서 RO는 4K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솔루션에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면 뭐 계산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뭐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구했고 이제 RI를 구할 수 있는 실험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이런 셋업을 했습니다. 어떤 셋업을 했냐면 여기에 VS가 있고 여기 12K를 위치했고 앰플리파이어니까 RI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4였죠. AVO가 VI가 여기 전압입니다. VI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여기 4배의 VI 그리고 여기 4K 그리고 여기 얼마입니까? 했을 때 볼티지 게인이 2죠. 2 여기에 인풋이 2고 아웃풋이 4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볼티지 게인을 다 적으면 RI 12K 플러스 RI의 ABO가 4죠. 4 그리고 여기 볼티지 디비전이 4K 플러스 12K의 12K 한 밸류가 2였습니다. 그래서 RI는 24K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하나 잘못해서 뒤가 다 잘못됐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하는데 한 번만 감점을 합니다. 그 감점할 때도 단순히 나누기를 잘못했다. 그건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뭐 나누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뭐 나누기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감점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점수가 여러분이 생각한 점수보다 굉장히 높은데 그건 전부 다
부분 점수를 내가 묻고자 하는 걸 채점만 하지, 여러분들이 뭐, 이거 계산이 엉클어져서 하는 거, 그건 전혀. 그래서 수능처럼 실수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답이 맞아도 근거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답이 맞으면 점수는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점수가 중요한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면 이게 이렇게 깨끗한 답이 안 나와도 이런 비슷한 뭐 이렇게 볼티지 디비전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또 상당한 부분 점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파라미터를 알아냈고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를 이렇게 두 개를 캐스케이드 연속적으로 연결했을 때 이 하나를 또 하나의 앰플리파이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를 이렇게 해서 이걸 전체를 또 하나의 앰플리파이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서도 세 개의 파라미터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앰플리파이어를 연결한 서킷을 그리면 여러분들 잡담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래서 첫 번째 앰플리파이어, 두 번째 앰플리파이어 24K입니다. 인풋이 24K. 그리고 여기 전압을 VI 프라임이라 그러면 아까 VI와 다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VI 프라임이라 그러면 미안합니다. 프라임을 여기다 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프라임 되고 4K 이렇게 돼 있는 이 전체를 하나의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로 보면 세 개의 파라미터만 추출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 이게 뭡니까? RI는 이거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RI는 24K 그리고 여기 아웃풋 디스턴스는 아웃풋 디스턴스 자, 아웃풋 디스턴스가 여기에 있는 저항인데 자, 미안합니다. 이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도 이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 디스턴스를 직접 보고 싶으면 여기서 본 게 RI가 되고자 RO가 되고자 하려면 이걸 제거해야죠. 이게 없어진다면 이게 안 보인다면 숏돼 있다면 여기서 들여다본 리지스턴스가 바로 뭡니까? R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VS가 지로가 이게 숏돼 있다면 여기 전압이 지로, 여기 VI가 얼마입니까? 지로. 그래서 아웃풋 디스턴스를 뒤에서 바로 들여다보고 싶다면 이 VI를 인풋을 지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디스턴스가 여기를 지로로 했을 때 여기서 본 디스턴스다. 결론은 맞는 얘기인데 반드시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바로 보이는 거죠. 만약에 여기 전압이 있다면 전압이 있고 이걸 보면 여기 뭐 이상한 게 보일 텐데 그때는 아웃풋 디스턴스가 다른 게 될 수 있는데 여기를 지로로 하면 이게 없어져서 직접 보인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웃풋 디스턴스는 아웃풋 포트에서 들여다보면 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인풋이 지로가 됐을 때 그래서 여기에도 그거 생각합니다. 여기 전압이 지로면 이게 지로고 이게 지로고 이게 지로고 이게 지로고 뭐만 보입니까? 이것만 보이죠? 그래서 RO는 4K가 되고 그 다음에 오픈 서킷 볼티지 게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인데요. 이거 오픈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ABO를 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ABO를 구하면 처음에 이게 있죠. 이거 그래서 여기 4가 있고 4 그리고 이 리스턴스와 이 리스턴스에 의한 볼티지 디비전 그래서 24K
4K 플러스 24K의 그 전압이 여기에 디벨롭되고 여기 4배가 증폭되고 4배.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96분의 4 볼트.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의 7입니다. 7. 이 앰플리파이어의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변형하면 하나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앰플리파이어가 되고 RI가 24K, 여기 있는 RO가 4K, 그리고 AVO가 96분의 7인 이런 새로운 하나의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건 어떤 복잡한 서킷으로 되어 있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로 마들링 하고 싶다면 세 개의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뭘 연결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그 문제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문제는 꼭 출제합니다. 금년에도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항상 풀 수 있지만 이제 문제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또 됐습니까? 자, 이 세마이 컨덕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세마이 컨덕터 PN 정션이 있죠. 그래서 NA, ND 그리고 이 NI 이건 파라미터.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식을 빼고는 기본적인 숫자를 빼고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줍니다. 그죠? 근데 뭐 아주 너무나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물론 암기해야 되지만 무슨 볼츠만 컨스탄트가 얼마냐 그런 건 전자회로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숫자가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터멀 볼티지가 돼 있고 여기 P 플러스 N으로 표시된 건 P 쪽을 굉장히 강하게 여기 보면 여기 2배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강하게 도핑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포워드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홀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일렉트론이 넘어가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홀들이 있고 이쪽이 더 높은 이유는 이쪽이 더 강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리고 확산되면서 이쪽으로 디퓨전되면서 사라져서 PN0는 여기 멀리 떨어졌을 때 이 N에 있는 홀의 농도로 거리가 지나면 사라지고 그 밸류가 되고 여기는 일렉트론이 이 P 플러스 쪽에 이렇게 여기 낮은 이유는 농도가 낮죠. 이게 사실은 키가 2배 차이가 나는 게 뭐 맞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되고 이게 지나면 여기 P 영역에 있는 일렉트론의 농도로 줄어듭니다. 여기 원래 이게 있었던 거죠.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 이제 이것저것을 구하라 라는 얘기고 여기에 디플리션 리전이 여기가 2 마이크로미터면 이쪽은 얼마입니까? 4죠. 4. 이쪽에 있는 스페이스 차지와 이쪽의 스페이스 차지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도핑된 쪽은 좁게 그리고 약하게 도핑된 쪽은 넓게 이게 퍼져서 여기는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니까 이게 농도차가 2배이기 때문에 여기가 2배 농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4입니다. 4. 그래서 왜 거리가 같아 보이는데 4냐 그런 거 물으면 안 됩니다. 4 마이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NPO는 P에서의 N의 스테디 스테이트 정션이 아니라 멀리 떨어졌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걸 계산하라.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N에서의 홀의 농도의 이쪽이 아니라 여기 굉장히 멀어져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었을 때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왔을 때 구하라 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P입니다. P에 있는 홀의 농도 그리고 N에 있는 일렉트론 농도를 이렇게 표시한다면 P에 있는 홀의 농도는 뭡니까 이건? 억셉터의 농도와 같다. 그 이유는 터멀 제너레이션에서 생긴 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억셉터의 컨스텔레이션과 동일하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15승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N, P
NPO는 항상 이 두 개의 곱은 ni 스퀘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퓨어 세마이컨덕터건 이런 P타입이건 N타입이건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PNO는 ni 스퀘어드의 이게 억셉터의 농도, 즉 P죠. 계산하면 주어진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10의 10승의 스퀘어드 그리고 2 곱하기 10의 15승이죠. 15승 하면 1.125 이 10의 5승.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만약에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이걸 약분은 해야 되지만 소수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 N 쪽에 있는 N의 농도는 도노의 농도와 같죠. 거의 같고, 그래서 10의 15승, 그리고 마찬가지로 N 쪽에 있는 홀의 농도는 매스 PN은 ni 스퀘어다.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1.5 곱하기 10의 10승입니까? 10승의 스퀘어드 10의 15승 하면 이 밸류가 2.25 곱하기 10의 5승이 되고 이거에 뭐가 돼야 됩니까? 2배가 돼야죠. 2배. 곱이 같기 때문에 한쪽이 셌으니까 이쪽 얕은 쪽은 2배가 돼야 되죠. 이게 뭐 사실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게 약한 쪽은 2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PN의 컨센트레이션이 여기서부터의 이 N 쪽에 있는 홀의 컨센트레이션이 이런 가상적인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떨어진 리전에서의 diffusion current density of hole를 구하라. 그리고 여기 컨스탄트 전부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diffusion current density죠. current density는 J, 자, current density J라는 노테이션을 사용하고 diffusion 그리고 hole에 의한 거는 마이너스 Q,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current과 홀의 농도의 슬롭과 방향은 반대죠. 높은 데서 낮은 데서 current이 가므로 마이너스 슬롭에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컨스탄트, diffusion 컨스탄트고 그리고 항상 뭐에 비례합니까? 농도의 슬롭에 비례하죠.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슬롭이 일정하면 current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미분하고 어디서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냐면 x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여기다 식이 다 주어졌으니까 이거 미분해서 대입하면 17.0 암페어 per 센티미터 스퀘어드고 이걸 MKS로 나누면 1.7 곱하기 10의 얼마입니까? 4승이죠. 암페어 per 미터의 스퀘어드.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요 커런 덴시티는 그래서 이 세마이컨덕터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커런 덴시티가 전체 커런이 작은 이유는 단면적이 작아서 그렇지 커런 덴시티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스케일로 본다면 아주 큰 커런이 좁은 영역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굉장히 크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이 내부에 여기 이제 스페이스 차지 디전이 있으니까 이쪽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를 구합니다. 일렉트릭 필드는 요 양쪽에 전압 알고 전압을 뭘로 나눕니까? 거리도 알면 되는 거죠. 뭡니까? 전자장 아니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압을 알기 위해서는 전압은 여기에 있는 정션 볼티지가 있고 정션 볼티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졌죠. 그거보다. 그래서 먼저 정션 볼티지를 구하면 이 PN 정션에서의 정션 볼티지를 구하는 식은
요 이퀘이션도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문제 맨 앞에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자, 계산하면 그래서 주어진 숫자를 계산하면 0.025 ln 10의 15승 디바이드 바이 ni 스퀘어드 1.5 곱하기 10의 10승의 스퀘어드 하면 0.572가 되고 그래서 정션 전압은 이 전압보다 얼마가 낮아집니까? 0.3 포워드 바이어스 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0.572 마이너스 0.3 하면 0.273이 되고 그리고 W는 면적은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얼마입니까? 6 마이크로. 그래서 2 플러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이 전압을 0.273을 이 거리로 나누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면 이게 얼마냐 하면 4.55 곱하기 10의 4승 볼트 퍼 미터.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굉장히 강한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이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 10,000 정도 되는 건 아주 강한. 그래서 이 정션 내부에는 좁은 영역이지만 굉장히 강한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리버스 바이어스가 돼서 이게 커진다면 이 일렉트릭 필드가 너무 강해서 실리콘에 있는 뭘 합니까? 코밸런 번드를 브레이크하고 그래서 많은 커런이 흐르는 지너 브레이크다운. 됐습니까? 자, 네 번째는 이 바이아스 전압이 0.3에서 0.5로 증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이 정션의 그림을 그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리지 않고 미안합니다. 이거 놔두고 P에는 ni 스퀘어도. 자, 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했으니까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좁아지죠. 그죠? 스페이스 차지 리전은 좁아지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디퓨전 되는 캐리어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죠. 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고 이와 같이 여기도 높아지고 그렇죠? 이 슬롭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게 좁아졌고 정션은 좁아졌고 이쪽 크기는 커졌고 이 슬롭은 페스터.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라저 슬롭은 스티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나타내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점수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로 그리면 그것도 상당한 점수를 받습니다. 반대로 일관되게 그렸다는 건 단지 요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를 착각했다는 거고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점수를 받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일관되지 않은 그림 그리면 그건 점수 굉장히 없죠. 자, 이제 앰플리파이어, 세마이컨덕터에 대한 문제였고 이제 스몰 시그널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몰 시그널.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에 DC 커런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전압이 있고 캐파시터가 있죠. 이 캐파시터는 DC에서는 오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DC 마드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항상 DC와 AC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캐파시터는 DC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픈이고 여기에 있는 이 커런은 DC죠. 5mA 그리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있어. 다이오드. 요 전압은 뭐 0.7에 가까운 그래서 얼마인가는 정확히
구해봅니다. 그래서 자, 지금 0.7로 가정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게 5mA 이렇게 흐르고 DC 마들, AC 마들은 DC 제거 뭡니까? 오픈, 캐파시터 숏. 그래서 AC 마들을 그리면 여기에 볼티지 소스가 있고 이 DC 커런 소스는 오픈. 여기 있던 캐파시터는 숏 되어 있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뭡니까? RD로 보이죠? RD.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디퓨전 캐파시터 C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C 마들입니다. AC 마들. 그래서 AC 마들과 DC 마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이 전부 다 식도 주어졌고 이런 거 콘스탄트 주어졌고 여기 QM의 식도 주어졌습니다. QM이 이 포워드 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주어졌고 QM은 이 포워드 바이어스 된 정션에 스토어된 차지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구하라. VD와 ID를 구하라 하면 ID는 얼마입니까? ID. 여기에 DC 커런 이미 주어졌죠. 그래서 ID는 5mA 여기 주어졌습니다.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VD는 NVT ln ID분의 IS. 그죠? 다이오드 이퀘이션에 ln을 취한 거. 그죠? 취하면 이거 계산하면 ID가 주어지고 ID는 구했고 IS 알고 모든 걸 알아서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0.73V. 0.7과 거의 같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0.7이라고 생각해도 뭐 큰 오차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원하는 건 아니죠. 여기 식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서 0.73. 자, 그리고 다이오드의 스몰 시그널 리지스탄스. 첫 번째 문제, 스몰 시그널 리지스탄스는 수업 중에 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NVT ID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와야죠. 여긴 커런입니다. 그래서 커런은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 이 세마이 컨덕터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겁니다. 터멀 볼티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VT. 그래서 N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N이 1이죠. 그리고 VT가 0.025로 주어졌고 ID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5옴. 자, 그 다음에 디퓨전 캐파시탄스를 구해라. 디퓨전 캐파시탄스의 정의는 뭐냐면 스토어된 차지를 포워드 바이어스 전압으로 미분한 디퍼렌셜을 취하고 그때 밸류를 어디서 구하냐 하면 바로 요 DC 오퍼레이팅 포인트 요 점에서 0.73이라는 요 전압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요 식이 주어졌죠. 지금 미분하면 요 양의 이밸류에이션 한 걸 0.73으로 하면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네노페럿입니다. 네노페럿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RD를 구했고 RD가 5옴, CD가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페럿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IDT를 구하라. 여기에 IDT, AC와 여기 ID, DC를 같이 생각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IDT는 DC는 얼마입니까? DC는 5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DC고 AC는 여기에 AC 전압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 저항으로 나누고 여기에 흐르는 건 캐파시터의 서큐리케이션. 그래서 지금 VST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사인 10의 6승 T를 5로 나눠야 되고 그리고 캐파시터에 흐르는 커런은 IC는
C dVc dt. 이거 캐파시터의 서큐이케이션. 그래서 여기에 캐파시턴스가 1.17 10 to the 마이너스 9승. 이고 이 전압을 미분해야죠. 전압이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되죠. 여기 있는 전압.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DC와 AC. 온도 급하면 여기까지 적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잡담 금지, 응? 여기 빨간 옷 입은 사람 잡담하지 마. 응? 어떤 잡담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잡담도. 문제에 관한 잡담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자 여기 또 스몰 시그널 마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어떤 디바이스는 모르지만 이 전압 전류의 커브가 이런 모양이 됐다. 그래서 물론 다이오드는 아니죠. 어떤 디바이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다. 전압이 이렇게 변화할 때 커런이 이렇게 변화한다. 자, 이런 게 있을 때 이 Q점,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의 스몰 시그널 리지스탄스를 구하라. 스몰 시그널 마들을 구하라. 뭡니까? 이 점에서의 슬롭이죠. 슬롭. 분의 1입니다. 슬롭 혹은 슬롭 분의 1. 그래서 이 스몰 시그널 리지스탄스를 구하라 라는 말은 RAC를 구하라 라는 뜻이고, 이건 이쪽이 전압이고 이쪽이 커런이니까 슬롭 분의 1입니다. 슬롭의 인버스를 취한 게 되고, 슬롭은 요점에서 보면 여기가 볼트 단위 슬롭 알 수 있죠. 요점의 슬롭 여기죠. 그리고 Y의 변화분 알 수 있습니다. 요점에서의 슬롭 누구나 알 수 있죠. 요점에서 슬롭을 구해보면 X는 1.5 mAh. 예를 들면 슬롭이 그리고 Y는 자, 뭐 이거 보는 거죠. 이거 이렇게 요걸 대체하면 뭐 어떻게 봐도 마찬가지지만 요 슬롭을 본다면 요거 같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전압은 1.5V가 변화하고 이거의 역수이므로 1kohm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점에서의 스몰 시그널 리지스탄스, 요 슬롭은 지금 1K 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이쪽이 전압이고 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롭이 된다. 그래서 슬롭을 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인풋 전압이 VT가 4V를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할 때 스몰 시그널 마들을 이용해서 커런의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IT는 4V일 땐 여기죠. 4V일 땐 2mA이고 DC고 AC는 이 AC를 이걸로 나눠야 되는 거죠. DC와 AC를 구분하고, DC는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결정되고 AC는 이 스몰 시그널 리지스탄스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IT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전압은 0.5 사인 200T에 조금 전에 구한 스몰 시그널 리지스탄스 1kohm을 구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스몰 시그널 어썸션을 이용하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스몰 시그널 어썸션을 사용하지 않고 구해라. 그런 말은, 이 스몰 시그널 어썸션을 사용했단 말은 여기에서 0.5를 변화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을 변화했을 때도 이 슬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죠. 사실은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점에서 이 슬롭이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만약에 0.5만큼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작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래서 이 스몰 시그널 디스턴스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메이크 센스 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4를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번으로 여러분들이 했다면, 2번을 생각했다면, 지금 인풋이 4에서 0.5니까 여기 변하는 거죠. 이만큼. 인풋이 이만큼 변화할 때 만약에 2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속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변화분은 2번에서의 변화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스몰 시그널 어썸션을 했을 때 변화분인데, 실제 변화는 이렇게 변화할 때 동작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하면, 실제 스몰 시그널 어썸션을 이용하지 않고 이 커브를 직접 이용하면 그거보다 훨씬 큰 에러가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커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2번에 의한 스몰 시그널 어썸션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프릭션 되는데, 실제는 이만큼의 엄청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큰 거죠. 이 0.5가 스몰 시그널 어썸션을 사용하기엔 너무 큰 겁니다. 요 커브의 성격상. 그래서 이렇게 하면 1.5, 요 그림으로 보면 1.5부터 여기 얼마, 8.5쯤 될 겁니다. 미리앰 IT가 8.3 미리앰이 된다. 여러분들 이 숫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8과 9 사이 어떤 숫자도 정답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자를 준비해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전자회로에서는 자가 생명입니다. 전자계산기 필요 없을지 몰라도 자는 꼭 있어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에러를 일으키지 않는, 여기 maximum amplitude of AC signal이고, 그래서 이 에러를 일으키지 않는 AC 시그널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여기에서 요만큼만 변화해야죠. 요만큼만 변화한다면 요 직선과 이게 같은데 여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한 에러가 생깁니다. 에러. 그래서 이 스몰 시그널 어썸션을 만족시키는 스몰 시그널 리지스턴스가 에큐리시를 보장하는 그 레인지는 0.2 내지 0.3V. 여러분들 어떤 숫자도 0.2도 아니면 0.1도 맞을지 모르겠죠. 이건 그런 건 안 되죠. 벗어납니다. 됐습니까? 자, 스몰 시그널 마들에 대한 이해가 됩니까? 알고 보면 답을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념 없는 상태에서 접하면 많은 경우에 잘 못합니다. 자, 이제 여기 또 다이오드에 대한 서킷이 있는데, 여기 다이오드 아이디얼 다이오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얼 다이오드. 문제 어디인가에 아이디얼 다이오드를 가정하라란 말이 있고,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VS고 VO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VS와 VO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같아진다는 말은 요 구간이죠. 여기 슬롭이 1입니다.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다이오드가 어떻게 됩니까? 오프. 그렇죠? 두 개의 다이오드가 오프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이오드가 오프된 상태에서는
1대1의 요 슬롭을 갖단 말은 인풋과 아웃풋이 같단 말이고, 여기 D1, D2가 전부 다 오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슬롭이 생긴다는 얘기는 오프가 아니라 이제 이 플러스를 또 D1이 턴온 되는 거죠. D1. D1이 턴온 되면 슬롭이 달라집니다. 오프되어 있다면 1대1이죠. 그래서 이 턴온 되는 순간이 얼마입니까? 2죠. 2전압이 얼마입니까? 2V입니다. 2V. 그래서 2V보다 컸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가 턴온 됩니다. 그래서 VB1은 2V고 턴온 됐더니 슬롭이 2대1이 됐습니다. 2대1. 그래서 턴온 되면 여기 2V를, 그래서 2V가 있고 2V가 넘으면 턴온 되고, 턴온 됐더니 이거와 이거의 슬롭이 2대1이, 이거 아이디얼 다이오드 2대1이 됐다는 얘기는 이 R1이 얼마입니까? 같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5K입니다. 그래서 R1이 1.5K 임을 알고, 그래서 어디 하냐면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 요 슬롭에 대한 인포메이션 알았고, 자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인가됐을 때 마이너스 쪽으로 인가됐을 때는 이 슬롭이 1대1이 바로 꺾였죠. 요 전압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0V. 그리고 슬롭이 1대1 아니고 2대1이 아니고 4대1입니다. 4대1이란 말은 여기가 1.5K면 4대1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에 뭐가 됩니까? 3분의 1. 얼마입니까? 500옴. 됐습니까? 자, 확인해 보면 요 파란색을 보면, 파란색의 저항들을 보면 요 슬롭이 된 거죠. 요 슬롭. 그래서 요 인포메이션 그리고 요 슬롭으로부터 두 개의 밸류를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서킷에 어떤 전압이 인가됐는데, 그 전압이 어떤 전압이냐면, 자, 이런 전압이 인가됐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쪽으로 4, 마이너스 쪽으로 4로 변화하는, 여기가 4V, 마이너스 4V로 변화하는, 이게 VS입니다. VST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아웃풋 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여기다 같이 스케치하면, 2V까지는 오픈되어 있죠. 인풋과 아웃풋이 같습니다. 그래서 2V까지는 여기가 2V입니다. 2V까지는 동일하죠. 2V 동일합니다. 여기 동일한데 위에 2V를 지나면 다이오드가 턴온되고, 턴온되면 슬롭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어디까지 합니까? 4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3V까지 갑니다. 3V. 이게 VST. 자,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를 가면 턴온 되고, 턴온 되면 슬롭이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였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V. 됐습니까? 자, 다이오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온오프 되는가. 자, 10분 쉬고 7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킷이
ABC가 있고 이 디바이스가 이런 걸 만족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어떤 디바이스는 모르지만은 이런 디바이스가 여기에 위치하고 이런 서킷을 만족했을 때 이제 이것저것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킷 A에서 자, 서킷 A에서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을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DC와 AC로 항상 나눠서 생각합니다. DC와 AC. 뭐 항상이 아니라 이걸 보면 여기 DC를 생각하면 이거 오픈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거 DC를 생각하면 이거 숏되어 있습니다. AC 제거하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뭡니까? 바로 로드라인의 개념이죠. 그래서 DC 마대를 그려본다면 8V가 있고 여기에 80ohm이 있고 여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VDT 여기 커런이 IDT가 되는 이게 DC 마들이죠. DC 마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DC 마들 보면 이게 로드라인 때 여러분에게 얘기해줬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로드라인 요식 여기 ID와 VD로 이 KVL을 세우면 이 로드라인이 형성되고 로드라인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전압이 여기가 8V죠. 8V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전압은 커런은 8V 디바이드 바이 80ohm 하면 100mA이 됩니다. 로드라인이죠. 그래서 동작점을 그리면 이걸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면 정확히 자로, 그래서 자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이 전부 다 이게 그래피컬 어널리시스고 전자일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게 이 그래피컬한 방법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동작점이 여기죠. 그래서 이 회로에 이런 이퀘이션을 갖는 이런 커브를 갖는 이 디바이스의 여기 VD와 ID는 어떤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피컬리 이 점임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Q점이고 이 Q점은 DC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6.5V 그리고 20mAhm이 되는 건 이 로드 라인을 그려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이 로드 라인의 개념입니다. 로드 라인. 자, 그러면 요 점에서의 RAC를 구하면 이 슬롭은 1/RAC가 되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슬롭을 구하면 V는 얼마입니까? 오퍼레이팅 포인트 얼마입니까? 6.5 분의 1이죠. 이거에 인버스를 취하면 96ohm이 됩니다. 96ohm. 됐습니까? 자, 이거 DC 마들이고 AC 마들을 구해봅니다. AC 마들은 여기에서 보면 이걸 뭘로 대체합니까? 이걸로 대체해야죠. 지금 AC 디스턴스를 구했으므로 숏 시키고 이 DC는 제거합니다. 숏 시키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0.02 사인 50T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80ohm 있죠. 80ohm 그리고 여기에 96ohm 그리고 여기 80ohm 이 캐파시터는 AC적으로 숏 되는 거죠. 큰 캐파시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전압이 VDT고 여기 전압이 미안합니다. VOT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DT, VOT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VDT.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VDT는 이미 DC는 구했죠. DC는 6.5V, DC가 있고 AC는 간단한 R로 구성된 서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티지 디비전 96 패럴 컨비네이션 80에 0.02 사인 50t 하면 6.5 플러스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사인 50t가 되고, 자, 이 점엔 지금 AC, 여긴 DC가 있고 또 AC가 있어서 DC에 의한 솔루션도 있고 또 AC에 의한 솔루션도 같이 있죠. 그래서 DC, AC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은 같은 점이지만 차이는 뭐냐면 이 DC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블록되죠. 오픈됩니다. 블록. 그래서 DC는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고 DC와 AC가 이 점에 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는 DC와 AC 같이 있었던 게 DC는 넘어가지 않고 뭐만 넘어갑니까? AC만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거에 의한 솔루션이 아니라 이거에 의한 솔루션은 이 부분이고 이거에 의한 솔루션이 DC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긴 DC와 AC가 같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 되면 여기 있던 뭐만 나타납니까? DC는 오픈 돼 있으므로 AC만 아웃풋에 전달되는, 그래서 AC만 아웃풋에 나타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DC에 의한 솔루션 그리고 AC에 의한 솔루션이 같이 나오고 이쪽을 넘어가면 같은 점이지만 AC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있던 DC가 사라지고 AC만 나타나는 AC 아웃.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서킷 A에 대한 얘기고 서킷 B는 이제 이쪽이 없어지고 이렇게 간단히 됐는데 여기 DC와 AC가 있고 여기 DC만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자, 지금 여기는 DC와 AC로 분리가 가능했지만 여기에서는 이걸 DC와 AC로 분리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분리하기 위해서는 DC가 AC보다 훨씬 크다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여기 8이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거의 없죠. 뭐 4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크지만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DC와 AC로 나눠서 하면 굉장히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DC와 AC를 동시에 고려하면 지금 서킷 B에 대해서는 이 인풋 전압이 8에서 얼마가 됩니까? 10이 됐다가 그래서 한 번은 10V가 됐다가 한 번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이니까 6V가 되고, 그래서 그때 노드라인을 그리면 노드라인은 여기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6일 때는 노드라인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밸류는 이 전압이 10일 때 10 디바이드 바이 80에 의한 커런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6 디바이드 바이 80에 의한 커런이 흘러서 동작점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동작점이 이렇게 변화하죠. 오퍼레이팅 포인트이 여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전압이 변화하면 전압이 없다면 이 중간에 위치하고 전압이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그래서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디바이스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하고 디바이스에 흐르는 커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리면 디바이스에 인가되는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하고 디바이스의 전압이죠. 이게 VD입니다. 그리고 ID는 디바이스에 흐르는 커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2번은 대략 이 그림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5.3부터 VD가 7.5V까지 변화하고 ID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ID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변화한다. 이 그림이 지금 정확하지 않죠. 이제 잘 그으면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에러 범위에서 다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별도의 답안지를 주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이렇게 거 있으면 거의 만점을 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 답도 틀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DC와 AC를 분리하면 정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슬롭이 많이 바뀌죠. 여기에서의 슬롭과 여기의 슬롭이 많이 바뀌는데, 이런 슬롭이라고 가정하면 이만큼의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직접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건 8V에 픽스되어 있지만 저항이 굉장히 크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건 DC와 AC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서킷은 DC and AC separation not possible.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전압은 8V에 픽스되어 있고, 그래서 전압은 8V에 픽스되어 있는데 저항이 지금 20 얼마부터 변합니까? 40부터 200옴. 그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 밸류가 이게 8 디바이드 바이 40에 의한 커런이고, 여기 나타나는 미안합니다. 이게 별로 안 좋네. 자, 6 디바이드 바이 80에 의한 커런. 그래서 요번에는, 미안합니다. 그림이 좀 잘 그렸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팅 리전이 여기고, 여기 아까 마찬가지로 이 선을 그어보면, 자, 이해가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 보면 이제 레인지를 알 수 있고, 분사적으로 VD는 7.0, ID는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3 곱하기 대략 이런 레인지에 있게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별도의 답안지를 줍니다. 여기다 이런 그림이 있으면 학생이 이해하고 있다. 그림이 없고 답도 틀렸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이게 그래피컬한 방법입니다. 그래피컬 아나리시스. 이게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앰플리파이어를 배우면 계속 알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이전 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를 출제하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전에 보여줬던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고, 이 문제도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별로 좋지 않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문제인데 별로 좋지 않은 문제. 그래서 스킵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이 스몰 시그널에 대한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캐파시터가 있죠. 그래서 이 DC는 캐파시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로 보면
DC로 본다면 여기 네트워크 A가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DC 마드를 그린다면 A란 서킷이 있고 디바이스가 있는 VMT가 이렇게 되는 이게 DC 마들입니다. DC 마들. 그래서 DC 마들이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자, 이 지금 4개 서킷이 있는데 A를 먼저 봅니다. A. 그래서 A를 보면 서킷 A를 보면 여기가 5V죠. 5V.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있고 이런 게 있고 AC와 DC가 있어서 DC 마들만 생각하면 2개의 전화번과 디스턴스만 고려하고 이건 나중에 고려합니다. 그러면 이 2개를 보면 여기에 로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 로드 라인은 여기가 5V죠. 5V고 이쪽에 만나는 점은 이 50mA 어떻게 한 거냐면 5 디바이드 바이 얼마입니까? 100옴. 5 나누기 100 하면 이 점을 라인을 이으면 이 라인이 로드 라인이 되고 이 점이 동작점입니다. 이 점이 동작점이죠. 그죠? 그래서 A를 보면 일단 RAC를 구하면 RAC 이 점에서의 슬롭을 구해보면 이 슬롭 다 구할 수 있죠. XY가 있으므로 슬롭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슬롭을 구하면 슬롭 분의 1을 구하면 50옴 그리고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 Q점을 보면 1.6V 이 전압은 1.6 이 Y축은 대략 30mA 지금 그림이 정확하진 않은데 뭐 이와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VMT를 구하는 거니까 이 DC 밸류는 이미 정해졌지만 AC를 구하기 위해서 AC 마드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100옴 여기 얼마입니까? 50옴 그리고 캐파 이거 50옴으로 대체한 거죠. 이쪽에 숏 돼 있어서 50옴 미안합니다. 100옴이죠. 100옴 그리고 여기 0.01 사인 T가 있습니다. (0.02) 사인 T 이거 AC에 대한 겁니다. AC 이거 DC에 대한 건 여기에 있죠. 그래서 VMT를 구하면 DC 1.6 플러스 AC 여기서의 디비전 0.01 사인 T 하면 1.6 사인 T. 그죠? 그런데 여긴 DC와 AC가 있고 이쪽은 같은 점이지만 AC적으로는 같지만 DC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DC는 전달이 안 되고 AC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에 있는 VOT는 여기에 나타난 신호 중에 AC 컴포넌트만 고려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승 사인 T. 됐습니까? A에 대한 얘기고 B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B. 그래서 B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세븐인 정리 알죠? 세븐인 정리. 세븐인 정리는 이런 서킷을 전압원 하나와 저항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나타난 전압은 오픈됐을 때 여기 나타난 전압입니다. 여기 100옴이 있기 때문에 오픈되면 이거의 절반 얼마가 나타납니까? 6V. 이거의 절반 0.01. 그리고 여기서 디스턴스를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전압원을 제거하면 뭐가 보입니까? 100옴.
패러럴 100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테베닌 디어럼 다 알고 있죠? 이거 안 배웠나? 패러 이런 시간에? 응? 1학년 때 안 배웁니까? 1학년 때 안 배웠나? 그런 거 있지 않나? 창의공학. 한 학기 동안 창의공학 절반하고 하나 회로 절반 하지 않나? 그건 뭐 하나? 응? 2학년 때? 창의공학이라는 게 정말 한심한 겁니다. 전혀 창의적이지도 않고, 전혀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막 바퀴를 줄줄 하면서 그게 공부인 줄 알고, 밤새는 사람. 가장 비교육적인, A백이라는 게 무지하게 나쁘고, 그 중에 가장 나쁜 게 그 창의공학 같은 거.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창의력 키우는데 아무 전혀 상관없고, 정작 가르쳐야 될 것. 그죠? 옛날에는 그 창의공학 전체가 다 회로이론 기본적인 거. 아까 지금 얘기한 데브닌 테오럼, 이런 저항, 회로, 그런 거였는데, 그거 다 없애고, 무슨, 그래서 내가 너무 이 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녹화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한 얘기 못 하는데, 정말 비교육적인 인간들이 우리 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전자회로를 굉장히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컨셉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진짜 어렵죠. 여러분들이 다 정립을 했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와 똑같은 개념이죠. 아까 똑같이 여기 6V고 뭐 있으니까 노드라인을 또 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드라인은 2점, 그리고 2점이 연결되는데, 자, 2점이 연결되는데, 이렇게 되고, 6 디바이드 바이 50에 의한 이 두 개의 점이 연결되고, 요번에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Q점입니다. Q점이고, 자, 일단, RAC는, 여기에 있는 RAC는 얼마입니까? 슬롭, 분의 1이 얼마입니까? 인피니티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 RAC가 없다는 얘기는 AC 커런이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에 AC적으로 전압이, AC가 바뀌어도 여기에 있는 전압은 일정하죠. AC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DC만 흐르죠. AC적으로는 뭡니까?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오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AC적으로 오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AC적으로 숏의 개념입니다. 슬럽으로 따져도 슬럽이 지로이므로 1/0는 무한대죠. 그래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AC가 인피니티가 되어 있고, Q점은 스틸, 이 점에서의 좌표를 찾으면, 그리고 30, 40 mAh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AC를 하면 이게 오픈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는 이것만 고려하고, 그래서 AC적으로 AC 마대를 그리면 0.01 사인 T가 있고, 여기가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100옴, 여기 50옴 있죠. 50옴. 그래서 VMT는 아까 구한 DC 플러스 AC는 볼티지 디비전입니다. 100
플러스 50에 0.01 사인 t가 되고 이게 VMT고 여기에 요 AC 컴포넌트만 따지면 이게 뭡니까? VOT 됐습니까? 그래서 DC와 AC 여기는 DC와 AC가 나타나는데 AC적으로는 나타나지만 이 점은 이쪽에선 DC가 분리되고 AC만 이쪽에 디벨롭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똑같은 서킷을 이번에는 5V죠. 5V면 여기다 5V 이겁니다. 이거 5V는 이 직선이죠. 5V고 로드 라인을 여기에 로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5V죠. 직선입니다. 그래서 5V에 직선이 있고 만나는 점 Q점이 있습니다. 이게 C입니다. C. 자, 그리고 이걸 보면 AC, DC죠. DC 커런이 일정합니다. DC 커런이 80mAm 일정하죠. 그래서 네 번째의 로드 라인은 이 호라이전탈 라인이 되고 동작점이 여기입니다. 이건 C, D. 그래서 C와 D를 보면 C에서의 RAC, AC 디스턴스를 보면 RAC를 보면 RAC를 보면 만약에 이쪽 극한을 보면 인피니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쪽 극한을 본다면 여기에 슬롭 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0옴이 될 수 있는데 답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점에서 요 전압과 전류를 읽는다면 요 Q점은 5V 그리고 40mA D점을 보면 RAC는 여기에서의 슬롭이죠. 슬롭 분의 1입니다. 200옴 그리고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10V에 여기 전압이 80mA 그렇습니까? 그래서 80mA 자, 이렇게 RAC와 DC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회로 해석을 한다면 AC 마드를 그린다면 여기 0.01 사인 T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RAC가 있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100옴이 있는데 이게 무한대 혹은 얼마입니까? 100옴이지만 상관이 없죠. 여기 어떤 게 있던 간에 이 전압은 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VMT는 5 플러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풋 전압이 그대로 나타나고 사인 T 이 아웃풋 전압은 DC를 제거한 AC만이 아웃풋에 디벨롭되고 이게 C번입니다. D번은 스몰 시그널 AC를 생각해 보면 여기 0.01 사인 T가 있고 저항이 아까 200옴이었죠. 200옴 그리고 이게 왜 200옴이라고 돼 있나? 백옴이죠, 그죠? 100옴. 이 100옴입니다, 그죠? 200옴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VMT는, 여기가 VMT죠. VMT는 AC뿐만 아니라 DC, 10 플러스 200 패러럴 100에 0.01 사인 T 고 그래서 요 값이 10 플러스 0.67 사인 T VOT는 0.67 사인 T 됐습니까? 자, 이 의미는 여기 DC와 AC 만약에 AC로 본다면 여기 DC도 나타나고 연결됐으니까 AC도 나타나고 근데 만약에 이쪽에 본다면 이쪽에서 본다면 똑같은 점이지만 DC는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AC는 그대로 전달이 되고 AC 할 땐 이 점에서 AC는 전달이 되고 DC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DC를 제거한 부분이 AC가 된다. 됐습니까? 자, 이제 진호 다이오드 등등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여기 A, B, C 세 개가 있는데 이 회로에 이 점 보면 여기 캐파시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전압은 DC와 AC가 나타나고 거기에 DC를 제거하면 이 전압이 되겠죠. 아까와 같은 요령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이오드가 3개 있고 다이오드 드랍이 0.7 정확히 계산하면 0.7이 아닐 수도 있지만 0.7에 가깝기 때문에 0.7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0.7 곱하기 3은 2.1V의 드랍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A를 보면 ID는 DC 커런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DC 커런은 O- 3개의 다이오드의 N 드랍 디바이드 바이 500옴 저 DC는 5.8 mA. 그래서 AC를 생각할 때는 다이오드의 스몰 시그널 리지스탄스 RD를 구하면 NVT, N이 2입니다. 2 곱하기 0.025에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8.6 옴이 3개 있죠. 그래서 VXT를 구하면 2.1 있고 AC는 AC 리지스탄스 이거에 의한 볼티지 디비전 이죠. 그래서 26 패러럴 500 플러스 500의 사인 T 그러면 1.1 플러스 0.047 사인 T가 되고 아웃풋 전압은 AC 컴포넌트만 AC를 보면 같은 점이라 AC 나타나지만 여긴 DC만 됩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DC를 제거하면 0.047 사인 T. 자, B번을 보면 B번 이번에는 진호 다이오드입니다. 진호 다이오드. 그래서 진호 다이오드의 VG가 3V라고 했죠. 그래서 3V가 있다고 가정하면 DC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커런이 흐르죠. 여기가 3이니까 이 DC 전압 5-3에 500옴 그러면 4mA이고 이 4mA은 IGK가 얼마냐면 2mA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진호가 턴온되어 있다.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다. 라는 가정이 맞고 그때 RG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26옴입니다. 26옴. 그러면 VXT는 DC 전압 3 플러스 아까와 똑같이 볼티지 디비전 하면 이게 같네. 그죠? 26 같은 걸 했네.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것만 DC만 다르죠. 그리고 아웃풋은 DC는 제거되고 AC만이 커먼으로 나타나고 사인 T. 자, C번을 봅니다. C번. 이거 3V라고 가정합니다. 3V. 그러면 IG는 이것도 고려해야죠. 이건 오픈되어 있지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IG는 5-3에 500 이거 그리고 여기는 3에 이거 나눈 거 3 나누기 500 근데 이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mA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호가 턴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마이너스 커런 이게 니 커런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진호가 오프 된 상태가 되고, 진호가 오프되면 이게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오픈되어 있으면 이 저항에 의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DC는 이게 5니까 절반만 나오게 되겠죠. 같으니까. 그래서 VXT는 절반 5, 나머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디비전입니다. 500 패러럴 500 패러럴 500 플러스 500의 사인 T 하면 2.5 플러스 됐습니까? 자, 이제 렉티파이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렉티파이어. 자, 주목합니다. 자, 이런 풀 브릿지 렉티파이어가 있고, 여기에 오늘 배운 이 캐파시터가 있는 필터 렉티파이어가 있고, 여기에 진호 다이오드를 이용한 뭡니까? 볼티지 레귤레이터가 있는 이런 서킷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 리플에 있는데 리플의 전압이 2V라고 가정을 하고 VMT를 스케치하라. 무지하게 쉬운 문제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30이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15죠. 15. 피익 밸류가 15고 피익 밸류가 15. 여기 밸류가 얼마입니까? 13. 됐습니까? 뭐 문제도 아니죠. 여기다 써 있는 걸 그림으로 옮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스케치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진호 다이오드가 여러분들이 어떤 진호 다이오드냐면 2V짜리 진호 다이오드, 이런 다이오드 3개, 3V 2개, 6V 진호 하나, 이런 특성이 있는 이런 진호 다이오드가 주어졌을 때 이런 걸 디자인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압으로부터 5V를 만들고 5V에 포함된 리플을 가장 작게끔 그렇게 여기 진호를 뭐 하나 픽해도 되고 2개 픽해도 되고 뭐 몇 개 여러분들이 원하시 이걸 다 써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써도 되고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여기 5V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5V 진호가 필요하죠. 5V 진호. 그래서 여기 당연히 5V 진호로 하기 위해서는 5V가 없으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리즈로 연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2번은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하고 여기 2V짜리, 여기 3V짜리 진호를 연결하면 전체가 5V가 되죠. 그래서 IG, 여기에 흐르는 커런의 미니멈을 계산해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D 커런보다 큰가 작은가? 그래서 이게 턴온 됐다고 치면 이쪽에 5V죠. 여긴 얼마입니까? 미니멈이기 때문에 13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13-5의 저항이 얼마입니까? 200 하고 여기는 5니까 이걸로 5를 이걸로 나눈 커런 5-200 하면 40 mA 마이너스 25 mA 하면 15 mA가 되고 15 mA는 ID 커런 요 2A와 3A의 니 커런이 얼마입니까? 10mA이죠. 10mA보다 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리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C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진호 다이오드의 AC 리스탄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옴과 40옴이 있기 때문에 RG1 플러스 RG2 하면 60옴. 그래서 여기 200옴, 60옴
여기 200옴의 볼티지 DB죠. 그래서 리플의 피크 투 피크는 직병렬 하면 0.37V 됐습니까? 그래서 리플을 여기 보면 리플을 최소화하라 그랬죠. 리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리스턴스가 작아야죠.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기 지금 2V와 3V 진호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여기 리스턴스가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60옴이죠. 60옴 이걸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리플 전압이 더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자, 이게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러면 여기 전체 흐르는 커런이 얼마입니까? 15mA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얼마가 흐릅니까? 7.5mA. 여기 7.5mA. 네 커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 진원은 오픈됩니다. 오픈.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없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다 또 하나 연결하면 이 저항은 작아져서 리플은 작아지겠지만 이 진호가 어떻게 됩니까? 턴온되지 않습니다. 진호가 턴온되기 위해서는 니 커런보다 커야 되는데 니 커런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2번, 자 3번은 6V.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6V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 3V를 2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2V를 3개 해도 되고 6V를 하나 써도 되는데 지금 3V를 2개 쓰면 저항이 얼마입니까? 80옴. 리플이 커지죠. 2V를 3개 쓰면 저항이 얼마입니까? 60옴. 리플이 커집니다. 그래서 리플이 가장 작게 하려면 6V를 하나 쓰는 게 리플이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리플을 가장 작게 하기 위해서는 6V 진호 하나만을 사용하고 IG 민을 구해보면 13 곱하기 6 그리고 200 아까와 똑같습니다. 위에 200 6 디바이드 바이 200 하면 그게 35 mA 마이너스 30mA은 5mA이고 이거는 IGK 30mA보다 크기 때문에 OK 가능하고 RG는 55미 되고 그러면 VO의 피크 투 피크는 이제는 얼마입니까? 이걸 이용해서 볼티지 디비전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200옴 패러럴 50옴 200옴 패러럴 50옴 플러스 200옴의 2 하면 리플이 0.33V 됐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2V를 3개 하는 건 저항이 커서 안 되고 3V를 2개 하는 것도 저항이 커서 안 되고 6V를 2개 하는 건 또 뭐가 안 됩니까? 니 커런보다 작아서 안 되고 어떤 컨비네이션도 다 모순이 되고 유일한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여러분들 선배는 90명이 90개의 답을 적었습니다. 모두 다른 답을 적었는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진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러분들 좀 할 수 있습니까? 뭘 고려해야 되는지. 그래서 니 커런보다 항상 커야만 진호가 턴온됩니다. 자, 슬라이드 3장 남았는데 지금 하는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까 비슷한 서킷이 있는데 여기 이건 뭡니까? 이건 브릿지 렉티파이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흐르고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그리고 이제 여기 전압을 그렸는데 이 전압은 VST가 아니라 VST의 뭡니까? VST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풀 브릿지 렉티파이어니까 이게 접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형은 VST의 요 밸류, 그래서 요 밸류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픽 밸류가 30V, 그리고 여기가 28V면 요 크기가 리플이 얼마입니까? 요 크기가 VR이 2V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 TC는 다이오드가 턴온된 거죠. 다이오드가 턴온되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차징이 됩니다. 차징. 다이오드 커런이 흐르면서 차징이 되고, 이 부분은 디스차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런을 그린다면 디스차징 커런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직사각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런이 흐르고 두 개의 면적이 같아야만 이게 유지되죠. 규칙적인 파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면적이 같아지고, 여기는 차징하는 커런, 디스차징하는 커런. 차징, 디스차징, 커런. 이 평균 밸류는 얼마입니까? 평균 밸류는 이거의 절반 29V. 29V. 자, 이제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자, 문제를 풉니다. 자, 다이오드에 나타나는 PIB. PIB는 이 오프된 다이오드가 보는 전압. 오프된 다이오드가 보면 이 다이오드는 오프되어 있다면 이 다이오드는 온되어 있죠. 전압 보면 뭡니까? 여기 요거 무시하면 아이디얼 다이오드로 가정하면 요거죠. 이거의 맥시멈 밸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오프되어 있다면 이것도 오프되어 있고 두 개는 온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전압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VS가 있고 여긴 온되어 있으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PIB는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치 얼마입니까? 30V. 그리고 넘버 오브 턴스, 여기 N1과 N2가 있는데 N1은 60인데 N2가 얼마인가? 넘버 오브 턴스는 N1 대 N2의 레이시오는 픽 밸류가 얼마인가 하면 이 85, RMS 85는 이거의 픽 밸류를 하려면 스퀘어 루트 2를 곱해야 되고, 이것이 인풋이고 아웃풋의 픽 밸류 얼마입니까? 30이죠. 이 그림에 보면 30입니다. 3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N1이 6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N2는 15 됐습니까? 자, IDT의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의 평균 밸류는 여기에 흐르는 커런의 평균 밸류와 같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흐르는 커런의 평균 밸류는 0입니다. 아까 차징, 디스차징이 같기 때문에 그래야만 여기 일정한 전압이 유지됩니다. 자, 그걸 이용하면 IDT의 에버리지 밸류는 평균 전압이 29죠. 조금 전에 보면 평균 전압이 29고 이 진호가 턴온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진호가 12V 진호이므로 굉장히 불편하네. 12V 디바이드 바이 500이 요게 위에서 아래로 오는 커런 요겁니다. 요거. 이 커런이 ID 커런인데 ID가 어떻게 되냐? 한 번은 요렇게 턴온 되고 다음 사이클은 반대로 턴온 되니까 이거에 얼마입니까? 절반이죠. 절반. 한 번은 이렇게 턴온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턴온 되니까 여기 있는 커런의 평균치의 절반만이 분배할 겁니다. 이게 절반, 이게 절반. 합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절반. 그래서 진호가 온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온됐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진호에서 소모된 파워를 구하라. 그러면 IG를 구해야죠.
IG, 진어에 흐르는 DC 커런을 구하면,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커런 29 마이너스 12 디바이드 바이 500이고, 그 다음에 진어, 옆으로 흐르는 커런, 진어에서 빠져나오는 커런, 이 RL이 500옴입니다. RL이 500이라고 얘기했구나, 그죠? RL이 500. 그래서 마이너스 12에 500 하면 0.01M, IGK, 네 커런이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크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사실이고, 진어에서 소모되는 파워는 진어에 흐르는 커런이 0.01, 진어 전압이 얼마입니까? 12. 그래서 0.12W가 소모된다. 자, 5번 문제. 이거는 이 ID 피크를 구하라. 이 다이오드 커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다이오드 커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크를 구하라. 이게 ID 픽이라면 이거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삼각형이라 그랬죠. 2분의 1 ID 픽일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ID 픽이면 평균 밸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ID 픽이고, 이때 매번 차징 되는 커런이 얼마냐 하면,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에 Q의 변화, 캐파시터의 변화, 여기 지금 캐파시터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캐파시터 전압이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죠. 그때 변화하는 차지는 이 커런에 의한 차지입니다. 이 커런이 충전했기 때문에 이 차지가 이만큼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차지는 C의 델 VC, 캐파시터 전압과 Q는 CV죠. 캐파시탄스와 전압 변화분은, 이거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의 평균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다이오드가 컨덕트 되는 요 피리어드를 TC라 그러기 때문에 TC와 같아야 되는 거죠. Q는 IT는 CV 라는 요 간단한 이퀘이션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건 이제 수식으로 바꾸면 C는 500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이 변화 VC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2죠. 2는 IDT의 평균은 ID 픽의 절반이 되는 이유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T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해됩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어려운 헤로이드 인식. 그러면 ID 픽을 다른 걸로 나타내면 0.002 TC. 됐습니까? 자, 이건 뭐 이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개념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프랙티스 해볼 수 있지만, 이해됩니까? 무슨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도 되는 질문이 있지만, 이런 거 아는가 모르는 거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안다고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제 RL이 500옴일 때 리플 여러 번 한 거죠. 피크 투 아웃풋 전압의 피크는 이게 여기 전압이 2V죠. 2V가 여기에는 볼티지 디비전입니다. 이게 주어졌으므로, 그래서 2의
있습니까? 자, 이제 RL이 200옴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걸 하면 RL이 200옴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너가 오프 되겠죠? 뭐 이 똑같은 문제를 다 또 출제할 이유는 없고 이번엔 지너가 오프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IG를 구해보면 29-12 턴온 됐다고 가정하고 지너를 구해보면 이 밑으로 빠져나오는 커런 이게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그래서 지너는 이런 동작은 있을 수가 없고 지너가 오프되어 있고 그러면 지너가 오프되면 이 피크 투 피크는 지너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볼티지 디비전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너를 이용하면 이거보다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너를 이용해서 레귤레이션을 하는 그런 겁니다. AC를 제거하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 문제. 자, 여기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IB 커브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의 piecewise linear circuit 모델을 디라이브 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델로 디라이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복잡한 커브 대신에 뭘 이용하냐면 여기 직선을 이용하고 여기 직선을 이용하고 또 여기에도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이용하면 이 전압이 마이너스 1.5V 그리고 이 전압이 2.5V가 되고 요 슬롭 분의 1이 50옴 그죠? 이 디멘전 때문에 컨덕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슬롭은 분의 1은 50옴. 그래서 이 란리니안 서킷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직선 그리고 이 직선 4개, 3개 직선 아니면 4개의 직선으로 피스와이즈 리니어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디바이스가 전화번과 아이디얼 다이오드와 뭐가 필요합니까? 리지스턴스가 필요하죠. 다이오드 모델을 생각하면 이쪽은 리버스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전화번과 리지스턴스와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디얼 다이오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이쪽 플러스 쪽을 보면 플러스 쪽으로 아이디얼 다이오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다이오드가 언제 턴온되냐 하면 전압이 2.5V보다 커져야 턴온되고 턴온되면 마치 저항이 얼마인 것처럼 보입니까? 50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되고 네거티브 쪽으로 하는 건 여기다 또 하나 연결하면 되죠. 다이오드가 리버스 방향으로 있고 그리고 그때 전압은 1.5를 만났으므로 1.5로 근사화하고 저항은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50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뭔지 모르지만 이런 서킷이 있다면 이거 대신에 이게 어떻게 비헤이브 하는가를 알려면 뭘 사용하면 되니까 이걸 사용하면 근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이 부분에서 에러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정확히 이걸 사용하고 여기에다 뭘 연결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가도 이걸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요 문제는 오늘 배운 내용이라 약속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기 클램 서킷이 있죠. 클램 서킷. 그래서 억울하지만 나는 굉장히 억울하지만 이거는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됐습니까?
교수님 혹시 이번 주 목요일에 수업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 목요일에 수업 정상적인 시간에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정상적으로 수업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거 출석 안 부르잖아. 응? 또 와서 방해하지 말고 집에서 나중에 비디오 봐. 여러분들 단 1시간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진도가 매 시간 나갈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여러분 나중에 고생합니다. 나중에. 자, 목요일 날 수업하고 시험 치고 토요일 날 수업 있습니다. 토요일 날 언젠가 안 한 수업하는 거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